네, 23년 구급 기출문제 1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1번부터는 쉬워져.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 예측에는 두 세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되시죠? 옛날에는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 줄에 앉아서. 그쵸? 그럼 이렇게 컨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형을 주고 여기에는 나형을 준단 말이야. 시험지를. 되시죠? 이렇게 두 형이 있기 때문에 뭐 백기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두 세트로 만들어서 첫 번째 가형은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형은 11에서 20, 뭐 1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섞어 나갔고 서로 뭐 이렇게 답을 보고 베낄 수가 없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뭐 요즘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옛날 방식이 남아 있는지 어쨌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1번부터 풀어가다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다시 11번부터 문제를 푸시라 뭐 이런 사소한 팁을 드리면서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원자료와 같은 측정 단위 단위가 같은 거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위가 없는 놈은 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들어가지. 끝이 개수로 끝나는 놈들이 단위가 없다고. 뭐 있어? 상관계수, 뭐 결정계수, 그렇죠? 회기계수. 이렇게 개수로 끝나는 놈들은 단위가 없죠. 특히 뭐 변동계수 이런 애들이 단위가 없죠. 왜 변동계수가 단위가 없어? 예를 들어 변동계수는 어떻게 구해? 평균분의 표준편차 이렇게 구하잖아. 그렇죠? 평균도 단위가 뭐 센티미터야. 표준편차도 단위가 센티미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끼리 뭐 돼서 약분이 되다 보니까 단위가 없어진다고. 되시죠? 근데 2번 문제는 11번 문제는 뭐야? 단위가 똑같은 걸 고르라고. 원래 원자료가 센티미터였어. 자료가 단위가. 그러면은 그 우리가 구한 그 값도 똑같이 센티미터인 놈을 찾아봐라. 이런 말이죠. 자, 예를 들어 평균은 뭐 100cm 더하기 120cm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할 거 아니야. 만약에 자료가 두 개라면은. 그쵸? 그럼 100cm, 120cm 더하니까 220cm잖아. 그쵸? 그걸 2로 나눠봤자 어차피 110cm. 이렇기 때문에 원자료랑 단위가 뭐에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되시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료랑 단위가 똑같아지게 된다고. 근데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돼?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분산은 뭐에? 원래 자료값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뭐해? 제곱해서 그걸 다 시그마 해갖고 구하는 거 아니야. 그쵸? 나누기 뭐 나중에 뭐 n으로 나누든 뭐 표본 분산이면 n-로 나누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단위가 요렇게 뺄 때는 그대로 단위가 센티미터가 있는데 걔를 뭐해? 제곱하다 보니까 단위가 뭐가 나와? 센티미터의 제곱. 원자료의 제곱인 단위가 나오게 된다고. 분산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뭐해? 표준 편차를 구해. 그럼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분산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루트랑 요 제곱이랑 뭐에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표준 편차는 뭐야? 원자료랑 단위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계수도 원자료랑 단위가 똑같고 표준 편차도. 그 다음에 평균도 원자료랑 단위가 똑같다 보니까 나누면은 단위가 사라져서 단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요거는 뭐 아무튼 개념 강의든 뭐 어떤 책이든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해서 11번은 쉬운 문제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원자료랑 단위가 같고 4분위수 범위 우리가 구한 3, 4분위수도 뭐 이렇게 100cm 이렇게 원자료랑 단위 똑같을 거 아니야. 1, 4분위수도 뭐에 원자료랑 단위 뭐 70cm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뺀다 해도 그대로 단위 센티미터로 유지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원자료랑 단위가 똑같고 자 분산은 원자료보다 뭐에 제곱이 된다고 단위가. 되시죠? 원자료의 단위에서 제곱이 된다고 방금 보여드렸죠. 변동계수는 뭐 한다고? 단위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랑 같은 측정 단위를 갖는 것은 기억 니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였다. 12번 동전 한 개를 연속해서 10번 던질 때 앞에 6번에서는 뒷면이 2번 나오고 뒤에 4번에서는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자 이게 뭡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쵸? 한 번 던질 때마다 2분의 1은 변함이 없어. 동전이니까. 그쵸? 2분의 1은 변함이 없는데 그거를 6번 반복한다고. 그렇죠? 계속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은 원래 막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뭐 공식보다는 한번 통계학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6번에서 뒷면이 2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면은 4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럼 총 6번을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 중에서 뭐해? 앞면이 4번 이렇게 나오고 앞면을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2번 나온다.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앞, 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쵸? 앞, 뒤, 앞,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경우의 수를 적어주고 이걸 다 뭐야 돼? 확률을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그쵸? 그럼 요 경우가 총 몇 경우인지를 세주면 되죠. 되시죠? 어차피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야? 어차피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뭐야? 2분의 1. 그럼 이게 연속으로 나올 거니까 계속 다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뭐해? 2분의 1의 6승이라고. 이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은. 되시죠? 그러면 그 각각 나올 그 모든 경우들을 다 더해줄 거니까 이게 총 몇 경우인지만 알아서 요 앞에다가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10경우면 10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 20가지 경우면은 20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앞에 뭘 써줄까가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중요한 점이죠. 되시죠? 그럼 요 앞에 뭘 써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총 빈칸이 몇 칸 있어? 6칸이 있잖아. 이렇게 빈칸이 6칸이 있잖아. 되시죠? 이 6칸 중에서 내가 동그라미가 들어갈 아니면 X가 들어갈 칸을 정해주면 된다고. 총 이 6개 중에서 나는 X가 들어갈 거 몇 개? 2개만 정해주면 된다고. 얘든. 뭐 얘든. 이렇게 2개를 뭐 해주면 돼? 선택해주면 된다고. 되시죠? 통계학에서 선택하는 게 뭐야? 추주죠. 선택하는 게 추주. 되시죠? 그게 바로 뭐야? 조합이라고. C의 의미. 맨 처음 통계학 맨 처음 강의에서 설명드리죠. 조합의 의미가 뭐냐? 선택이라고. 되시죠? 이렇게 총 6개의 이 네모칸 중에서 나는 X가 들어갈 거를 순서 상관없이 그냥 2개만 딱 뽑아준다고. 되시죠?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뭘 써줘? 6C2를 적어주면 되겠네. 되시죠? 뭐 쉽죠? 이게 바로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Q의 N-R승 뭐 이런 식으로 막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원래 독립시행의 확률은. 근데 이렇게 공식 외우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게 혹시라도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 수가 있으니까. 네, 쉽습니다. 이 각각의 확률들 계산해줘. 그럼 2분의 1의 6승인 건 쉽잖아. 그쵸? 다 2분의 1이니까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이. 되시죠? 그럼 나는 이 6개의 네모칸 중에서 뒷면이 2개 나올 것만 선택해주면 돼. 아니면 앞면이 4개 나올 것만 선택해주면 돼. 어차피 6C2나 6C4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거야. 같기 때문에 그냥 요 값만 앞에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요 4번에서도 앞 둘, 뒤 둘이 나와야 돼. 되시죠? 그럼 어차피 2분의 1의 4승은 그대로죠. 앞둘 나오든 뒤둘 나오든 어쨌든 발생하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4번 곱할 거니까 2분의 1의 4승이라고. 되시죠? 그럼 앞에 그런 경우가 몇 경우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총 네모칸이 몇 개 있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2개 나올 거 2칸만 선택해주면 된다고. 그럼 4C가 되겠네. 되시죠? 그럼 앞면 그러니까 6번 시행하고 4번 연속으로 시행하잖아. 그쵸? 이거 시행하고 이거 시행해. 그러니까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되시죠? 그럼 2분의 1 6승, 2분의 1 4승이니까 총 2분의 1에 10승이 되고. 되시죠? 그럼 6C2는 계산하면 뭐야? 6, 5 나누기 2 하니까 15고. 4C는 뭐야? 4, 3에다가 2로 나누니까 6이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또 약분이 되네. 2가 있으니까. 2분의 1의 9승으로 바꾸는 대신에 약분해서 3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계산하면은 2의 9승분의 45, 15 곱하기 3 하면 45. 정답 몇 번? 3번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이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야. 이항분포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요게 바로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항분포 강의를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확률 문제였다. 자, 다음 13번. 자, 요렇게 뭐에 뭐 분산분석표 아무튼 회귀 모형의 분산분석표를 줬을 때 결정계수 값만 구하래. 결정계수 값 앞에서 구했잖아. 그쵸? SST분의 SSR로 구하면 된다고. 그럼 나는 여기 값이랑 여기 값만 알면 되잖아. 그쵸? 그럼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빈칸을 뭐해? 잘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채워봐서 여기 SST랑 SSR 값 계산해 봐라. 자, 요런 말이죠. 자,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자유도가 몇이야? 1이죠. 회귀 자유도는. 그럼 잔차 자유도는 몇이야? 25에서 1 빼니까 24죠. 그럼 120에서 24 나누면 몇이야? 5잖아. 그쵸? 그럼 MSR 나누기 MSE 해갖고 F값을 내가 구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구한 F값이 5고 MSE가 지금 5잖아. 그럼 MSR 값 여기는 값이 몇이었겠어? 25였겠죠. 되시죠? 그리고 5 나누기 25 하니까 5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원래 SSR은 몇이었겠어?
SSR 나누기 자유도 요 1 나눠 갖고 MSR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쵸? 1로 나눌 거니까 어차피 여기도 25였겠지. 25 나누기 1하니까 25가 나왔을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SST는 몇이야? SST는 SSR 더하기 SSE니까 SSR이 지금 25고 SSE가 120이잖아. 그럼 여기는 145인가? 145였겠네. 되시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결정 계수는 몇이야? 145분의 25네. 그래서 약분 띵띵 때리면 몇이야? 29분의 5. 정답 몇 번? 2번. 자, 이런 식으로 분산분석표 채우는 거는 뭐 많이 지금까지 출제되었고 또 잘 열심히 뭐 이거 채우는 건 그냥 당연히 기본으로 되실 테니까 그나마 어때? 계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나마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이 또 이제 갑자기 처음 보는 게 나온다. 자, 무슨 분석을 하래? 상간계수를 분석한답니다. 분석이 아니라 뭐해? 검정한답니다. 자, 물론 상관계수를 검정하는 방법이 당연히 통계학에 있습니다. 통계학에 존재해. 당연히 상관계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그러니까 0이면 뭔데? 0이면 선형성이 없는 거잖아, 상관계수가. 그쵸?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뭐야? 선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해? 회귀 분석에서 회귀 개수가 0이냐 아니냐 분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회귀 분석에서도 0이면은 기울기가 0이면 어차피 이 회귀 분석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이 x랑 y가 선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되시죠? 근데 상관계수가 0이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선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 검정을 통계학에서도 한다고. 물론 잘 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잘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검정을 하는데 문제에서 뭘 줬어? 문제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줬어. 문제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유도는 요걸 따른다. 자유도는 n-인 t분포를 따른다까지도 알려줬어. 되시죠? 그렇게 해서 검정한 결과는 뭐냐? 기문가설 기각하냐 못하냐. 이렇게 하래. 자, 내가 상관계수 검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뭐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요 문장을 보면은 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돼? 와,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르고 뭔 소리야 하면서 못 풀게 된다고. 되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검정의 기본, 그냥 검정 절차에 내가 검정 절차의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주어진 문제라고. 되시죠? 자, 검정이 뭐야?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걸 알고 내가 뭘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되시죠? 검정 통계량을 구해. 그다음 또 뭘 구해? 그다음 기강력을 구하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뭐해? 기강력에 뭐하면 속하면은 기문가설 기각. 검정 통계량이 여기가 나와서 기강력에 안 속해. 그럼 뭐야? 기문가설 채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그냥 검정의 기본이잖아. 어떤 검정이든 모평균 검정이든 저 뒤에서 배우는 회귀계수의 검정이든 모든 검정이 그냥 기본적으로 통하는 성질이라고. 되시죠? 근데 이 문제는 뭘 줬어? 이 문제는 일단 가설을 알려줬으니까 무슨 검정? 아, 우측 단측 검정이라는 걸 알려줬고. 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쪽 우측만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걸 알려줬고. 되시죠? 그다음 무슨 분포를 따라? 아, T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럼 이게 T분포라는 걸 알려줬고. 되시죠? 그럼 T분포를 이용해서 유수준 5%에서 기강력을 만들면 어떻게 돼? T 0.05 값만 알아내면 되겠네. 되시죠?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 몇이야? n-2라는 것도 알려줬잖아. 이렇게 갖고 기강력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뭘 알려줘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구하라며. 루트 n-2 곱하기 루트 1-r 제곱분의 r로 구하라며.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도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구한 다음에 이게 여기 속하냐 여기 안 속하냐만 알면 뭐 할 수 있어? 검정을 할 수가 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관계수 검정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야? 너는 검정 절차의 그냥 기본적인 그 원칙을 알고 있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간만 주어진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뭐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게 뭐야 상관계수 검정 처음 보는데 하면서 뭐 아예 그냥 넘기게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100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한 문제 언제 그 많은 생각을 투입해가고 풀고 있겠어. 되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계수 검정 이거 공식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 할 텐데 상관계수 검정까지는 통계학 개론의 범위는 아니라고. 되시죠? 통계학 개론의 상관계수 검정의 요 시까지 외우는 거는 범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검정이든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분포도 먼저 알려주고 검정 통계량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면은 너 검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구할까? 일단 뭐 기강력은 뭐 필요가 없네. 어차피 여기 우측 단측 검정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기강력은 무조건 T 0.05에 n-2라고. 근데 n이 지금 몇이래? 11이 되잖아. n-2 하면 9네. 그럼 기강력은 T 0.05에 9네. 그렇죠? 그 때문에 1번과 2번은 일단 정답이 절대 아니네. 그렇죠? 0.02호로 썼으니까 0.02호는 언제 쓰는 거야? 양측 검정일 때 쓰는 거죠. 내시죠? 근데 지금은 0보다 크다잖아. 크다니까 무슨 검정이야? 무조건 단측 검정이죠. 내시죠? 그러니까 크다면 단측 검정인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검정을 조금 알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크다인데도 양측 검정인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으니까. 되시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같지 않다가 양측 검정이고 크다나 작다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면은 무슨 검정? 단측 검정이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일단 오케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풀어야죠. 그렇죠? 이게 기본이다 항상 생각하시고 푸십시오. 어쨌든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래서 기각하냐 못하냐를 알아봐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봐야겠네.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은 지금 검정 통계량은 지금 어떻게 구하랍니까? 루트 n-2 곱하기 루트 1-r 제곱분의 r 구하래매. 그쵸? 근데 n은 지금 몇이고 11이고 r은 지금 몇이래? 0.6이래잖아. 그럼 대입만 뭐 하면 돼? 여기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루트 11-3 하면 루트 9니까 3이고 루트 1-r이니까 루트 1-0.6의 제곱분의 0.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0.6의 제곱하면 몇이야? 0.36이죠. 그럼 1에서 빼면 0.64잖아. 0.64는 뭐의 제곱이야? 0.8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래서 루트 0.64는 몇이야? 계산하면은 3 곱하기 0.8분의 0.6이 되겠네. 되시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야? 이렇게 나누면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겠네. 계산하면. 되시죠? 4분의 9는 몇이야? 2.25죠. 근데 우리가 아까 구한 기강력이 몇이야? T 0.05에 9였잖아. 이게 지금 계산하면 몇이래? 1.83이래. 그렇죠? 그럼 2.25가 커? 1.83이 커? 2.25가 크잖아. 우리가 구한 기강력 이렇게 해서 1.83보다 크면 기각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2.25래 갖고 기강력에 뭐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귀문것을 뭐 하게 돼? 기각하게 되겠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검정에 넌 기본을 아냐 라는 걸 눈치 깠으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어차피 검정 통계량 식도 주고 무슨 분포인지도 다 줬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냥 상황에서 검정이라는 처음 보는 말만 봤으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검정이 앞으로 또 무슨 검정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디 뭐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검정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검정 통계량과 무슨 분포인지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죠? 검정 원칙은 절대 안 바뀌어. 검정은 모평균 검정이든 아무리 통계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방식의 뭐 실험과 검정이든 간에 이 기본적인 기강력 구하고 기강력에 속하면 기문가설 기가 안 속하면 기문가설 채택 이 원칙은 절대 안 바뀐다. 아시죠? 항상 이 원칙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 A의 수준수는 4고 B의 수준수는 3인데 그래서 3회씩 반복 실험해서 원래 그럼 교호작용도 있어야지. 그쵸? 반복이 있는 2A 아노바. 2A 아노바가 뭐지? 저 위시 한국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석이죠. 그렇죠?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했어. 그럼 뭐가 존재해? 당연히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근데 교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그럼 교호작용을 어떻게 해? 오차항에 풀링한다 하죠. 그렇죠? 오차항에 포함한다. 풀링은 뭐 한국말로 포함인데 아무튼 포함해갖고 다시 이렇게 분산 분석표 이렇게 만들었대. 되시죠? 자, 그럴 때 A, B 유의성을 알아봐라. 이런 말이죠. 결론은 뭐야? 이 분산분석표 채워갖고 이 분산분석표 네가 열심히 채워갖고 계산해갖고 요 F값 계산한 다음에 요걸로 A, B가 유의한지 안 한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해봐라. 그렇죠? 분산분석 해봐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A, B, 오차 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만 주어졌어? 이게 54, 이게 72, 이게 396인 것만 알려줬어. 그쵸? 그럼 요 오차 요거 계산해야겠네. 그쵸? 그럼 396에서 얘 뭐해? 54, 72 이거 다 더한 게 걔니까. 그쵸? 396에서 얘네 둘을 빼면 되죠. 빼면 몇이야? 270이 되겠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구해 여기다? 자유도를 구해야죠. 그쵸? 이게 SS고
자유도. A는 수준수가 4니까 자유도가 몇이야? 3이죠. B는 수준수가 3이니까 자유도가 몇이야? 1 빼니까 2죠. 되시죠? 그럼 4 곱하기 3 하면 총 12개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3회씩 실험했으니까 총 몇 개야? 자료의 개수가 36개인 경우 아니야. 그쵸? 그럼 총 자유도는 몇이야? 35죠. 되시죠? 그럼 35에서 3이랑 2 빼면은 남은 게 몇이야? 30이니까 5차의 자유도는 3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되시죠? 자, 문제를 이해해야 돼. 4개, 3개 수준수가 A가 A1, A2, A3, A4가 있고 B는 B1, B2, B3가 있으니까 총 12개 조합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서 3번씩 한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개 실험한 거야? 36번 실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총 자유도가 몇이야? 1 빼니까 35다. 자,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균 제곱 해야죠. 그럼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평균 제곱은 54에서 3 나누면 몇이야? 18이고 72에서 2 나누면 36, 270에서 30 나누면 9죠. 자, 그럼 이제 F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F값은 누구로 나눠? 요 MSE로 요 각각 값들을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2, 얘는 4가 되시죠. 그럼 요 2랑 요 4를 보고 이제 뭐 하면 돼? A 유의성 판단하고 B 유의성 판단하면 되겠네. 되시죠? 자, 그럼 A 유의성 판단할 때 자유도는 몇이야? 3이랑 30이죠. 그쵸? F 3, 30. 자유도가 3, 30. 이렇게 표시하지 않네,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어떻게 써? F 지금 유의 수준 5%에서 해야 되니까. 그쵸? 유의 수준 5%에서 하는 거죠. 그럼 F 0.05 3, 30의 값을 알아봐야죠. 그럼 몇이야, 지금? 그게 2.92죠. 그럼 우리가 구한 F값은 2잖아. 2.92보다 뭐해? 작잖아. 그쵸? 2.92를 넘어서야지 기문가스를 기각,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2.92보다 뭐하니까 작으니까 A는 유의하지 않네. 그쵸? A는 유의하지 않고. 자, B는 자유도가 2랑 30이잖아. 그럼 F 0.05 자유도가 2, 30인 값을 구하면은 몇이야? 3.32네. 그럼 3.32를 뭐해? 이상으로 넘어서죠. 그럼 B는 유의하네. 그래서 A는 유의하지 않고 B는 뭐해? 유의하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분산 분석표 채워갖고 유의성 판단할 수 있냐? 이거 해본 적이 한 번 이상은 당연히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한 번 이상은 당연히 풀어보셨기 때문에 요 정도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쉬고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